월드 이브리핑입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6차례 연속 연 5.25%로 동결했습니다. 앤드루 베일리 총재는 금리 인하 전에 물가 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향후 2달 내로 우리의 목표치인 2% 부근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또 베일리 총재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3.2%까지 떨어지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다음 기준금리 결정일인 6월 20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미국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2천 건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는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여온 미국의 노동시장이 식고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인하할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고 관련해서 고용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0.85% 증가하며 밤사이 미 뉴욕 증시가 동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노동자 단체들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긴축 정책에 반대하며 두 번째 총파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포함한 주요 도시의 교통과 공공 서비스가 중단됐는데요. 전국 노동자 총연맹은 하루 동안 파업을 진행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의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중소규모의 병원과 은행, 주유소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 파업은 약 400편의 항공편 취소와 로사리오 항구의 업무 마비로 이어졌는데요. 노조는 정부가 내놓은 각종 반노조 조치가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끝으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아들이 베네수엘라가 중국에 빚진 100억 달러를 지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 의원은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완벽하다며 중국 기업들이 남미 국가에 투자하는 길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베네수엘라에게 중국은 석유와 가스 부문의 주요 수출국이자 오펙 최대 채권국입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원유로 상환받는 방식으로 베네수엘라에 투자해 왔는데요. 2007년 당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중국과 5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베네수엘라는 현재 중국에 약 10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이브리핑이었습니다.